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망의 공수처 법안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결을 앞두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또 하나의 수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공수처 법안과 관련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는 법안은 두 개입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이 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야 4+1 협의체에서 단일안을 최종 합의를 한 상태로 오늘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죠. 권은희 의원이 제출을 했던 이 패스트트랙 법안에는 백혜련 의원 안보다 공수처의 권한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후퇴해 있는 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이 이번에 새로 제출한 수정안은 당초 자신이 냈던 이 법안보다도 훨씬 더 후퇴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대상 범죄도 대폭 축소가 돼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도 많이 축소를 해놨습니다. 예컨대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있어서 기존의 백혜련 의원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공히 추천을 하고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이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서 2명의 복수안을 대통령에게 추천을 하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되죠. 물론 권은희 의원안은 여기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가 동의일 절차를 거치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권은희 의원이 낸 수정안에는 이 복수안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게 아니고 아예 추천위원회 자체를 대한변협회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나 법무부 장관 추천인사 다 배제하고 국회에서 처장 후보를 단일안으로 추천을 하면 곧바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대통령은 임명장만 주는 이런 제도로 지금 바꿔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공수처에는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을 아예 다 배제시켰습니다. 당초 안에는 검찰 그리고 판사 그리고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고위 간부직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물론 권은희 의원안은 단독으로 그냥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기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기소를 하도록 해놨는데 이번에는 아예 기소권을 다 배제시켰어요. 그래서 기소권은 오롯이 검찰에서만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대폭 후퇴된 안. 사실상 이대로라면 공수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안을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권은희 의원이 경찰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서 야 경찰 출신인데 저 정도 공수처 안에 반대를 할 정도면 법안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공수처 설치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권은희 의원이 경찰 출신인 거는 사실인데 그 전에 사법고시 출신입니다. 사시 패스를 했고요. 2001년에 사법고시 패스를 했고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05년에 참여정부 시절에 경찰로 특채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변호사를 하다가 경찰로 특채가 돼서 경찰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오롯이 경찰 공무원 출신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과 마찬가지로 사시 출신이다 하는 점은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 권은희 의원을 지켜보면서 뻐꾸기가 많이 떠올랐어요. 이전부터. 흔히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라는 김건모 노래로 많이들 기억하시죠. 그리고 영화도 있고 소설도 있고 같은 제목의 영화나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뻐꾸기는 둥지가 없습니다. 둥지를 아예 만들질 않아요. 그럼 알을 어디다 놨느냐? 알을 남의 둥지에다 놨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는 새가 있어요. 참새보다 더 작은 아주 작은 새입니다. 흔히 우리는 뱁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뱁새 둥지에 뻐꾸기가 알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뱁새보다 뻐꾸기 새끼가 10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면 뻐꾸기 새끼가 부화를 해서 당초 그 집 주인인 뱁새 새끼나 뱁새 알을 전부 둥지 밖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뱁새가 그 하나 남은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인지 알고 한 달 가까이 먹이를 실어 나르면서 이 뻐꾸기 새끼를 키웁니다. 그러면 이 뻐꾸기 새끼가 한 달 보름 이상 이 먹이를 얻어먹다가 본인이 이제 혼자 날 정도가 되면 이제 둥지를 떠나죠. 심지어는 둥지를 떠나고 나서도 둥지에 다시 찾아와서 이 뱁새 어미한테, 가짜 어미죠. 이 어미한테 또 먹이를 얻어먹기도 합니다. 권은희 의원이 정치에 입문한 거는 새정치민주연합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를 하다가 사직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영입을 해서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됐죠. 그리고 2년 뒤에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지역구에 광주에서 또 출마를 해서 1.5선, 뭐 재선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1.5선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출발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했지만 안철수 따라서 국민의당으로 갔다가 지금 바른미래당까지 건너가 있는 거고요. 이후에 또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과정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권은희 의원이 지금의 민주당과 성향을 같이 하는 진보적 성향의 인물은 아닌 것만은 분명해요. 광주에서 출마를 하면서도 개혁적 중도 보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천명을 했을 정도니까 당초에 뭐 보수적인 성향이었던 겁니다. 다만 당시에 경찰의 재직 당시에 자유한국당 전 정권을 향해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결별을 했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오늘 처리되는 이 수정안도 먼저 이제 표결을 할 테고, 수정안이 만약에 부결이 되면은 이제 당초 4+1 협의체가 합의한 안대로 이제 표결을 할 텐데,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이 수정안에 언론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공동 발의자가 30명인데 특히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박주선, 김동철 의원도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박주선 의원이나 김동철 의원은 엊그제 선거법 표결할 때도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표를 뭐 굳이 지금 4+1 협의체에서 합의한 안에 표를 던지지 않아도 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권은희 의원이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다고 하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러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신이 제출한 수정안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자. 지금은 기명 전자 투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면 민주당에서 반발표가 나올 수도 있고, 또는 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참여를 해서 본인이 낸 안으로 가결을 시킬 수도 있다, 이런 희망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난번 선거법 표결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무기명 투표 요구가 들어오면 반대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기명 투표 요구를 하고, 그럼 표결에 붙여서 무기명 투표 요구도 부결되고 기명 투표 요구도 부결되고, 그러면 당초의 국회 절차대로 기명 투표가 원칙이니까요. 기명 전자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결에 크게 지장은 없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148명이 찬성을 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들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데, 148명이라는 거는 현재 재적의원이 295명입니다. 295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과반수를 득표를 해야 되니까 절반을 나눴을 때 절반이 넘어서려면 148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8표를 안전권으로 얘기를 하는 것 뿐이고요. 만약에 160명이 표결을 참여를 했는데 60명이 반대표를 던져도 100명만 찬성을 해도 표결에 참석한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권은희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하고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고, 또 뭐 바른미래당의 당권파 의원들도 일부 이 수정안 발의에 공동 참여를 했다고는 하지만 오늘 공수처법 통과시키는 데는 큰 지장은 없을 거다. 다만 지금 공수처법 안에 대해서 뭐 이론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예컨대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자유한국당이 나중에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법대로 공수처를 운영해도 괜찮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조심스러운 측면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권은희 의원이 당초에 자신이 제출해서 패스트트랙에 동시에 올라가 있는 법안은 물론이고, 그것보다도 훨씬 후퇴해 있는 공수처법 수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상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수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 내심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찌됐든 공수처 법안은 이제 오늘 저녁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제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이 남아 있는데, 이거는 바로 상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죠. 이 법안을 상정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이제 필리버스터를 들어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연말 연시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건 뭐 서로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이후에 추가로 연초에 임시회를 또 열어서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어서 상정을 하고, 이후에 또 남아있는
유치원법, 유치원 3법 또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법안들은 연초에 이제 처리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 하는 분들은 혹시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올라왔을 때 바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영상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SNS에 공유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언제든 공유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